자, 먼저 보자면 일단 분포와 증가, 일단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좀 문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분포와 증이 있죠. 분포와 증이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보가 있을 때 이렇게 분포와 증이 적용하는 거죠. 아무튼 분포와 증이 있고 분포와 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보의 임의의 부분에서는 떼어보면은 전단력이 적용하죠. 전단력. 네, 전단력. 그리고 모멘트도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의의 위치에서의 자, 보의 왼쪽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이 될수록 그 길이에 따라서 분포화준과 적용한 분포화준과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어떤 전단력과 모멘트와의 관계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분포화중이 작용하고 있고, 분포화중은 그 크기는 분포화중을 이제 적분하면은 저희는 전단력이 된다고 했고, 전단력을 적분하면 모멘트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적분의 의미는 뭐냐? 적분의 의미는 자, 분포화중에 면적이 있으면은 여기에 면적, 적분의 의미는 여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 면적을 구하는 게 바로 적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가 있는데 여기에 분포화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특정 여기까지의 분포화중 면적을 구하면 그것은 바로 같은 위치에서의 여기에 전단력 변화량이 된다는 겁니다. 두 지점 사이에 전단력의 변화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력. 그 사이에 해당하는 어떤 전단력의 크기가 있다면 거기에 면적을 구한 게 바로 적분이 되겠고, 전단력을 적분하면 그게 바로 이제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모멘트 크기가. 그리고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모멘트에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전단력이 된다고 저번 아무튼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단력을 이제 미분하면 분포화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분의 의미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미분의 의미는 자, 전단력, 만약 모멘트도가 있다고 하면은 모멘트도가 거기서 임의 지점에서의 특정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렇다면 이때 접선을 그었을 때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위치에서의, 이게 만약 모멘트라고 한다면 이 위치에서의 바로 전단력 값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미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거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는데, 모멘트 선도를 그렸을 때 모멘트 선도에서 특정 지점에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는 곧 전단력 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단력과 분포화중 Q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력 선도를 그렸을 때 전단력 선도를 마찬가지로 특정 지점에서 미분을 한다는 의미는 그 지점에서의 전단력도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결국 그때 그 접선의 기울기는 거기에 적용하는 이제 분포화중 Q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이 개념을 숙지하고 실제로 한번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자, 위에가 이제 분포중이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발생하는 전단력을 이제 제가 여기다 그릴 거고, 그리고 이러한 전단력에 맞추어서 발생하는 모멘트까지 각각 그려볼 겁니다. 자, 먼저 분포화중이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전체 보에 걸쳐서 분포화중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의 전단력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죠? 분포화중을 적분한 게 전단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0을 적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일정한 상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2가 될 수도 있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숫자 값을 가지는 전단력이 길이에 걸쳐서 모두 일정하게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포화중이 없다는 것은 거기서 그 구간에서 전단력은 일정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력이 이렇게 일정해요. 그렇다면 그때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 면적은 일직선이니까 이걸 적분하면은 1차 함수가 됩니다. 한 차수씩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1일 때는 면적이 여기가 V라면은 V가 되겠고, 여기가 2가 될 때는 그 사이에 여기까지의 면적은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에 일직선하게 1차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멘트 값은 바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모멘트. 그러니까 V 값이 일정할 때는 거기서 이제 면적을 각각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길이에 따라서 각각의 면적을 구하는 그 값이 모멘트 값이 되니까 모멘트는 길이에 따라서 일직선, 1차 비례로 증가를 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포워진 Q가 일정할 때, 이제 0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일정한 크기로 Q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단력 어떻게 되죠? 이제 마찬가지 여기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전단력은 바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1차 비례에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때 이제 모멘트 값은 여기가 1차였으니까 마찬가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길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1차 함수의 어떤 면적을 구하는 것은 각각 차수가 한 차수씩 높아집니다. 여기서 적분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차니까 여기서는 이제 2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로 모멘트 값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추가적으로 지금 촬영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하나 좀 수정해 주시겠어요? 그 Q가 지금 아까 위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그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작용하게 일정하게 나온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원래 저희가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일정하게 Q가 작용할 때 이때 전단력도와 핀 모멘트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거랑 이거는 이제 여기 옆에다가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이어서 전단력도랑 뭐 핀 모멘트도 미리 메모를 하셨다면은 그 이후에 그것보다 가장 뒤에 또 공간 남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건 쓰시면 돼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한마디로 이거는 자, 하중이 윗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때가 이제 전단력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Q가 위로 일정하게 길이에 걸쳐 작용할 때 그때 전단력도와 핀 모멘트가 되겠고요. 자, 이제 반대로 Q가 아래로 작용할 때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전단력도가 0부터 시작한다면 이번엔 전단력이 감소하겠죠. Q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일직선인데, 자, Q가 일정할 때는 일직선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Q가 아래로 작용하니까 일직선으로 감소를 하는 이러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트가 만약 0부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1차니까 이제 2차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2차 포물선이 될 텐데, 자, 여기선 이제 기울기가 음수예요. 한마디로 포물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거죠. 이제 2차 포물선인데, 자,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위로 블록을 향합니다. 위로 블록.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단력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일직선이라면 그때 포물선은 2차 곡선이지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요. 아래로 블록이 되겠고, 다시 한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전단력도가 아래로 하강하는 1차 직선이긴 한데 기울기가 만약 마이너스다, 기울기가 아래로 감소하는 일직선이라면 그때의 모멘트도는 마찬가지 2차 포물선이긴 하지만 위로 블록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단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지금 포물선이 위로 블록 형태죠. 위로 블록. 네, 그래서 이때는 위로 블록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아래로 블록이고 위로 블록이 되냐면은, 자, 아래로 블록일 때는 그 함수의 최고차항이 어떻게 돼요? 자, y는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텐데, 그때 아래로 블록일 때는 이 최고차항 a가 바로 음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겠지. 양수일 때가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값을 미분하면은 그때 이제 바로 그 기울기가 바로 전단력도가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가 미분하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인 전단역도가 위로 향하는 플러스 기울기를 가진 1차 곡선이라면 그때 그때 모멘트도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이제 반대겠죠. 아래로 가니까 자 아래로 가는 2차 포물선 식은 어떻게 돼요? y는 마찬가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텐데 그때 이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죠. 그때 2차 함수는 위로 블록인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 미분을 하면은 그 값이 전단역도가 되는데 그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단역도가 위로 향하는 1차 직선이라면 그때는 모멘트도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포물선이 되겠고 그리고 전단역도가 이번엔 아래로 향하는 음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멘트 선도는 위로 블록인 2차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일단 저희는 아까 여기서 전단역도가 0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위로 플러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직선도 모든 영역이 양수에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또 함수는 아래 음수부터 시작해서 0도 지나고 양수를 가진 영역까지 같이 존재하는 그러한 1차 직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직선은 모두 다 음수 영역을 가진 거기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전단역도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 개에 따라서 모멘트 선도가 달라져요. 왜냐면 일단 기억하실 거는 일단 위로 자 지금 위로 직선이죠. 위로 향하는 플러스 직선 그때는 일단 포물선 형태가 어떻다 했죠? 포물선 형태가 전부 다 일단 셋 다 똑같은 거는 아래로 블록 형태가 돼요. 아래로 블록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게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양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일단 증가를 해야 됩니다. 모멘트 선도가 일단 증가를 해야 돼요. 플러스에서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는 일단 감소를 해야 돼요. 감소.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모두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차 포물선에다가 플러스 모든 영역에서 다 증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모멘트가 0부터 시작한다면은 이렇게 돼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0부터 시작한다면 자, 여기선 차이가 이거예요. 음수라면 일단 이 기울기 값이 이게 모멘트 선도의 접선 기울기 값이잖아요. 근데 그 기울기 값이 일단 음수라면 이 음수 영역에서는 무조건 감소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멘트는 무조건 감소해야 돼요. 근데 일단 형태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포물선이라 했죠. 그러니까 2차 포물선이면서 이 영역에서는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2차 포물선 형태인데 일단 그 중에서 여기까지는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0일 때는 기울기가 0이어야 돼. 접선 기울기가. 그래서 그때가 이제 꼭지점이 돼 있고 다시 이제 여기서는 양의 영역이죠. 이때는 무조건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꺾여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양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두 다 음의 영역이죠. 기울기가 음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입니다. 전단역이 음일 때는 무조건 2차 포물선을 지키면서 무조건 감소해야 돼요. 그럼 감소하는 영역은 이 영역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영역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좀 스스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직선인데 그게 플러스 기울기를 가지는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는지 먼저 판단하고요. 플러스 기울기를 가진다면 그때는 무조건 아래로 블록인 2차 포물선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할 건 이 전단역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해요. 마이너스일 때는 무조건 감소하는 이 감소하는 영역에 해당이 돼야 되고 플러스일 때는 무조건 증가하는 영역에 해당이 돼요. 2차 포물선 아래로 블록인 2차 포물선에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아래로 향하는 그런 직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로 향할 때는 일단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위로 블록인 2차 포물선이어야 돼. 2차 위로 블록인 2차 포물선 형태여야 돼. 일단 세 개 다 일단 아래로 향한 직선이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건 똑같습니다. 플러스 영역일 때는 무조건 모멘트는 증가해야 돼요.
플러스일 때는 무조건 이 영역에서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영역일 때는 무조건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영역에서 증가를 해야 되면서 위로 볼록인 2차 포물선을 가져야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만약 0부터 시작한다면 이 상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 부분은 2차 포물선 형태이면서 위로 볼록인 2차 포물선 형태이면서 플러스니까 증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자 0인 지점. 0인 지점에서는 꼭지점이 되면서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꺾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무조건 감소해야 된다 했죠. 감소하면서 2차 포물선, 위로 볼록인 2차 포물선 형태를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이 영역, 이 가장 최대값을 가진 이 꼭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 점이 바로 V가 0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는 음수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그 모든 값이 모두 음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위로 볼록인 2차 포물선을 가지면서 이런 형태를 띠면서 그러면서 일단 무조건 감소해야 돼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소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면서 2차 포물선, 위로 볼록인 2차 포물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부터 시작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좀 어렵죠? 좀 뭔가 복잡하고 귀찮죠? 헷갈리죠? 이거 기억하시면 좋은데 만약 기억 못하겠다. 그렇다면 그냥 일일이 이게 그냥 편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 구간에서의 전단력 선도를 구한다. 그러면 그냥 저는 이미 위치에서 이때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그때 전단력을 그냥 구합니다. x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그냥 그 x에 관한 식으로 그냥 그려요, 저는. 네. 헷갈리시면 그냥 일일이 이미 위치 x일 때 전단력 식을 구해서 그 식에 맞게 함수를 그리시면 되고요. 만약 나는 이렇게 2차식이나 1차식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기 좀 귀찮고 복잡하다. 그렇다면 아무튼 다음과 같이 어떤 좀 그래프적인 기하학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시험에 여기까지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아예 애초부터 그 보에 작용하고 있는 분포 하중이 삼각형으로 길이에 따라서 분포 하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지점마다의 전단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적분은 결국 여기서 적분하는 건데 적분은 한 차수씩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단력은 여기서 이게 1차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듯이 2차 함수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2차. 그리고 그때의 모멘트 값은 여기서 또 이제 한 차수씩 더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증가할 텐데 이거는 이제 3차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이 이 정도 개념은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쪽 보시면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는 순서가 자, 제가 이게 필기 공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필기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그렇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시험 문제 전단력 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구조물은 단순보라고 해봅시다. 단순보.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보인데 하중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무튼 하중이 직접 주어지지 않았고 아무튼 근데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주어졌는지가 문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죠. 대신에 문제에서 이제 전단력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전단력도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단순보에 하중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이 단순보에 적용하고 있는 모멘트 도도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전단력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죠. 가장 맨 왼쪽을 지금 0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길이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끝은 마찬가지로 지점이 되겠고 롤러 지점이 되겠고 그 길이는 12m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12m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한 가지 일단 기억할 거는 가장 끝이 있잖아요. 전단력도에서 가장 끝은 바로 여기 지점에 바로 반력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9랑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1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각각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바로 반력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반력이 바로 윗방향으로 9가 작용한다는 걸 저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윗방향이에요. 왜냐?
자,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니까 위로 적용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한 가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오른쪽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오른쪽 영역은 끝부분 영역은 마이너스가 여기서는 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11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이 부분을 한번 떼어 올게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튼 전단력이 지금 마이너스 11이란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김밥을 잘랐을 때 가운데 잘라서 절편 잘라가지고 그 김밥의 오른쪽 절편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전단력 방향은 어디가 플러스로 표시해야 되죠? 오른쪽 절편에서 왼쪽 단면이죠. 자, 전단력은 저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휘어지게 하는 방향이 플러스로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단면에서는 아래쪽이 플러스지만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왼쪽 단면이잖아요. 오른쪽 김밥 절편에 지금 왼쪽 단면에 적용하는 전단력을 구하려고 하니까 왼쪽 단면에서는 위로 향하는 방향이 전단력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플러스로 V로 잡겠죠. 근데 이 V 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1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 방향으로 간주했을 때 마이너스 11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전단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단력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지금 11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평행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이 정작 지점에서는 어디가 플러스가 되겠어요?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가 바로 여기서는 위로 가는 방향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는 반력을 먼저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그대로 쭉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전단력이 일정하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하중도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분포 하중도 작용하고 있지 않고. 자, 전단력이 일정할 때는 분포 하중은 어떻다 했어요?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3m까지는 지금 어떤 하중도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은 그대로 쭉 일정하게 될 테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3m부터 6m까지 이 구간에는 지금 일직선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전단력이. 이건 뭐예요? 이때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보시면 자, 전단력이 일직선으로 변할 때는 어때요? 분포 하중이 일정한 크기를 가진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감소를 하고 있죠. 그 뜻은 뭐예요? 위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그 전단력이 이제 점점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일정한 크기로 작용하고 있는 이 분포 하중에 의해서 부가 점점 일직선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크기는 저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 기울기예요. 말씀드렸죠? 전단력의 함수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분포 하중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 값이 곧 여기에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포 하중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울기 몇이에요? 9에서 3을 빼면은 여기는 6이 되죠. 그리고 그렇다면 6 나누기 여기가 3m니까 6 나누기 3은 몇이에요? 2죠, 2. 그래서 바로 저희는 이때 작용하고 있는 분포 하중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는 분포 하중 작용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아래로 갑자기 내려가게 됩니다. 불연속적으로. 그건 무슨 뜻이냐? 여기에 집중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그 사이에 그 차이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3에서 마이너스 4까지 빼버리면은 이 값은 7이 되겠죠, 7.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간격은.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때 집중 하중도 아래로 지금 7kN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중 하중은 딱 그 포인트에서만 즉각적으로 전단력을 하강시키거나 혹은 이제 집중 하중이 만약 위로 작용했다 여기서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서 위로 치솟겠죠.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어떤 특정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꺾이는 거는 갑자기 그 값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는 그 지점에 집중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갑니다. 여기서 이어서 가는데 여기서 다시 또 전단력이 일정하죠. 그 뜻은 뭐예요? 이 구간에서는 어떤 하중도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9m까지는 어떤 하중도 작용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다가 여기서도 9m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적으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1까지 갑자기 아래로 치솟으면서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차이값만큼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1을 뺀 값인 7.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니까 집중하중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9m에서 12m까지는 일정하니까 전단력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중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중은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모멘트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모멘트도. 자, 모멘트도는 말씀드렸죠? 일단 전단력이 일정할 때는 그때 모멘트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왔죠? 전단력이 일정할 때는 모멘트도는 1차 비례, 선형으로 비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로 비례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3m까지는 일직선으로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자, 전단력이 일직선으로 감소합니다. 일직선으로 변해요. 그렇다면 모멘트도는 어떻게 돼요? 모멘트도는 2차 함수로 변하게 돼요. 여기 써졌죠? 전단력이 1차로 변할 때는 모멘트 면적은 2차로 변한다. 근데 여기서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음수 형태, 그러니까 위로 볼록 포물선으로 그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자면은, 자, 모멘트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값이니까 이게 바로 전단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랑, 자, 어때요? 갈수록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근데 이 기울기 값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전단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단력은 여기서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와 부합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전단력이 일직선이면 그 적분값은 이제 2차가 되는데 그게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양상으로 한마디로 위로 볼록 양상으로 2차 포물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이게 일직선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올라가게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기울기 값이 전단력이니까 점점 감소하는 양상으로 자, 이렇게 위로 볼록 양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전단력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갑자기 푹 내려앉게 됐지만 이것은 모멘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멘트는 전단력이 직접적으로 팍 깎였다고 해서 모멘트까지 같이 깎이진 않아요. 모멘트는 그 이후에 이게 서서히 반영이 돼서 감소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전단력은 마이너스 4로 일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때 모멘트 양상은 어떻게 돼요? 자, 전단력이 일정할 때는 모멘트는 일직선으로 1차 거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제 1차 일직선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9m에서 12m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거 마이너스 값이 더 커졌죠. 하지만 여전히 값은 일정하죠. 그렇다면 여전히 이제 모멘트는 일직선으로 감소하고는 증가를 할 텐데 일단 마이너스니까 1차 일직선으로 감소를 할 테고 근데 그 기울기 양상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의 이 기울기 자, 이건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인데 여기서도 일직선으로 감소할 텐데 그 기울기가 여기가 더 클까요? 여기가 더 클까요? 그 절대값이 여기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왜냐?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이 기울기 값이 바로 이 전단력 값이 되니까. 근데 자, 여기서는 9에서 12m에서는 그 기울기 값이 전단력 값이 마이너스 11로 더 커졌죠. 한마디로 그 절대값, 감소에 해당하는 그 절대값, 기울기 값은 더 커진 상태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때 모멘트 값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해요? 이때 모멘트 값은 전단력도 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은 거기서 그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을 더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점에 모멘트를 1이라고 하면은 이 값은 바로 전단력도 상에서 0에서부터 3m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여기에 면적을 구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몇이요? 3 곱하기 9니까 27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의 면적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의 면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단력도 상에서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단력도 상에서 이 변화량 여기까지가 되겠죠. 네, 이 값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구해보세요. 사다리꼴로. 아시겠죠? 사다리꼴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네, 구해보시고 아무튼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는 여기 면적 구하면 되겠죠?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적을 구해도 상관없는데 훨씬 더 계산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른쪽은 왼쪽부터 접근하지 말고 그냥 오른쪽에서 접근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그럼 몇이에요? 9 곱하기 마이너스 11이니까 99가 되는데, 아니죠. 3이, 여기 3이죠. 네, 33이 되는데, 근데 플러스죠.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한마디로 이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거는 뭐든지 그냥 마이너스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나온 이 면적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모멘트, 여기의 모멘트에서 여기의 모멘트를 뺀 그 변화량이 바로 여기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자, 예를 들면은 0m, 자, 모멘트 x는 3m에서 x는 0m, 이 값을 뺀 게 만약 플러스 지금 27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x는 0, x는 0 상에서의 모멘트는 0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어차피 0이 되니까 모멘트 x는 3에서 이 값이 플러스면은 이 값도 플러스로 나오겠죠. 근데 이 오른쪽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르냐? 항상 기준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멘트가 x는 12m에서 x는 9m일 때 모멘트 값을 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몇이에요? 이 값이 마찬가지로 롤러에서의 모멘트니까 0이 되겠죠. 이 값이 이제 0이라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가 구하려는 값인데, 자, 보세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버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몇이에요? 그 값은 그게 바로 이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게 마이너스 3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3이니까 마이너스 서로 딱딱 상쇄되니까 n값은 결국 플러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왼쪽에서부터 그대로 쭉 접근하면은 그대로 여기 있는 부규약 그대로 플러스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되는데,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접근하려 할 때는 반력도, 전단력도 마찬가지로 크기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되고, 그때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면적을 마이너스라면 거기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씌워서 플러스로 바꿔서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지점에서 모멘트를 구할 때 그 값은, 자, 왼쪽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총 면적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끝에서 여기까지 그 면적을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이거죠. 여기서부터 접근할 때는 그냥 그 부호 그대로, 면적의 부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접근할 때는 구한 면적에서 마이너스를 씌우면 결국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점에 어떤 특정 점에 모멘트를 구할 때는 전단육도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그게 왼쪽부터 쭉 구해도 되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쭉 구해도 상관없어요. 가장 가까운 쪽에서, 가장 빠른 쪽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만약 왼쪽이 고정단이라면, 지금 왼쪽이 저희는 모멘트가 0인 상태에서의 그때, 그러니까 힌지겠죠. 근데 만약 왼쪽 끝이 만약 고정단이다. 고정단이라면 그때 저희가 여기 지점에 마찬가지로 모멘트를 구하고자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전단력도가 똑같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때 3m, 여기 3m일 때 모멘트 값을 구하자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9 곱하기 3인 27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면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 특정 두 지점 사이의 모멘트의 변화량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힌지에서는 항상 단순보에서는 양쪽 끝 힌지가 모멘트가 0인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모멘트 변화량이 곧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 값이 되겠는데, 고정단에서는 여기에 모멘트 값이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멘트가 원래 존재합니다. 모멘트 반력이. 그래서 만약 고정단이라면, 그렇다면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겠죠. 모멘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그 값은 모멘트,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 고정단의 반력이 되겠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면적, 그쵸? 이 면적이 바로 3m, 자, 0에서 3m 사이의 모멘트 값의 변화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렸던 이게 m0만큼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7 플러스 m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한 그 두 지점 사이의 어떤 면적은 바로 이게 곧 어떤 모멘트 값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지점 사이의 모멘트 변화량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단지 단순보에서는 그게 이 시작점이 각각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0이기 다행히 0일 그러니까 0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 변화량도 결국 이 특정 지점에서의 모멘트 값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 다닐 때는 바로 그 면적이 어떤 특정 3m 지점의 모멘트 값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변화량일 뿐이고 거기에 원래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그 왼쪽에 있는 모멘트 값을 여기다 더해줘야지 특정 지점의 모멘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